예,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아직도 많이 덥네요. 입추가 지났는데도 날씨가 아주 폭염입니다. 건강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선선한 바람이 불 것 같은데 좀 더 참아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이번 그 광복 80주년 2025년도는 정말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핵을 긋는 중대한 시점에 처해져 있습니다. 대전환의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점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그 이제 이 통일 실천하는 사람들 경기도 본부가 있는데 매달 우리가 정례 원래 회의를 하잖아요. 원래 회의를 할 때 우리 이 코리안 드림의 비전에 대한 이 가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특강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회의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좀 많은 분들을 좀 손에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와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서 핵심 가치를 알고 회원 정강에 우리들이 노력을 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전에 시작을 우리가 사무실을 오픈하기 전에 우리가 전전하면서 뭐 안산이나 군포에서 사무실 빌려가 할 때는 강의를 했는데 우리 사무실 오픈식 하고 난 뒤에 그게 또 중지가 됐어요. 계속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이제 재차 이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 당황을 했어요. 이게 화면도 안 뜨고 또 화면이 떴는데 또 이거 삐딱하게 화면이 설정되고 왜 그런지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복 80주년 이 8수는 재출발수라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전번에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뭐 이번에 여러분들 정말 한강 이 대한민국의 그 문명사의 발전적인 어떤 상징성 있는 한강에서 대축제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뭐 불꽃놀이도 하고 드론을 뭐 1200개나 이상이나 띄워가지고 드론 쇼도 하고 야 멋지다 이걸로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모양만을 보고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내용을 보고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모양만 보고 야 정말 멋진 걸 연출했구나 그래서 끝나서는 안 되겠다. 도대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예. 도대체 그 기조연설에 이번에 여러분 언론에서 엄청나게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기조연설이 대단했느냐. 야 이거 전문을 갖다가 우리 언론에다가 내줘야 되겠다 해서 전문을 언론에서 내주대.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80주년에 그 스트레이트로 영어를 들을 줄 아는 정운찬 대장 같은 분은 서울대 총장을 했지 않습니까? 전 국무총리를 했고 이분은 영어로 스트레이트로 듣는 분입니다. 감동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스피치를 할 수 있을까? 감동을 하고 거기에 영어로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 감동을. 우리는 한 달이 걸쳐서 통역으로 들었지만 통역으로 거기에 집중해서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날 여러분 8.15 강국제지만 이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대혼란의 상황에서 오로지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지침이 되고 나침판이 되는 방향성 비전을 제시했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이변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먼저 그 내용을 언급을 하고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보이죠? 이게 평양 복판에 이 김 부장,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이 거대한 동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인민들은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북한의 실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백두혈통, 김씨 왕조를 위해서 2,500만이 노예처럼 일꾼이 말살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처참한 이 북한 상황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북한의 동요가 일어나고 엘리트층들이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사실은 어떻게 지탱이 되었나요? 북한이 지탱이 된 것은 통제입니다. 통제.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 김일성, 백두혈통 김일성, 이 김씨 왕조를 위해 가지고 여기에 조금 더 어긋나면은 처형도 공개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공개 처형.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로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협을 가하니까 그래서 통렬합니다. 이제는 지금 이 3대 김정은이죠. 김정은에 와가지고 지금 동요가 일어나고 엘리트층들이 탈출을 합니다. 북한을 탈출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지금 북한의 지금 심상찮은 조짐이 여러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근래에 작년에 김정은이 통일 개념 자체를 제거했다. 통일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훈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유훈 통치라는 말이 있어요. 유훈 통치. 그런데 그 할아버지 김일성이 주창하고 나섰고 아버지가 주창하고 나섰던 통일 포기 선언, 그리고 여기에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여기 있죠? 이걸 철거를 해버렸어요. 철거를 해버렸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야, 이제 두 개 국가, 적대국 대한민국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고 두 개 국가 체제로 간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할 것 같으면 간단합니다. 이 시장 경제 장마당 어쩔 수 없이 그 정보가 유입이 됩니다.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남한의 드라마도 들어가고 K-팝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는 게 막을 수 없다. 지금 장마당 세대, MZ 세대들은 통제가 안 됩니다. 남한 드라마를 보지 말아도 비밀리에 그들이 다 보고 이게 정보가 이것을 차단 안 하면은 김씨 왕조가 체제 유지가 어렵겠다 판단해서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내년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북한을 2000년도 8월 달에 두 번째 북한 방문을 했는데 일본 나고야 공항에 북한에 고래항공을 보내줘가지고 제가 70명의 일본인들을 인솔해가지고 단장으로 들어갔어요. 저 왜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 하니까 제가 이제 북한의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순안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야, 정말 제가 이 2차 이때 방문했을 때는 정말 좀 제가 가지 않았던 북한에 백두산을 갔어요. 마치 백두산을 가니까
정말로 인민군들이 천리만 행군을 정말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빼낭에 빨간 글자로 자포, 또 절대옹이, 그 뭐 절대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김정일에서 김일성에서 김정일을 절대옹이하자 그 말입니다. 절대로 모시자 뭐 이런 구호입니다. 쉽게 말해서 섬찟해요. 그들의 모습 보니까. 그런데 거기 그 천지가 있잖아요. 천지 거기 바로 가까이 천지 물까지 떠왔습니다. 제가 예? 물이 너무나 차가운데 그 백두산 거기서 딱 정상에 서니까 총을 맨 안내자가 와가지고 방명록을 펴고 단장이시죠? 예, 맞습니다. 여기다가 서명을 하세요. 서명을 하려고 하니까 뭘 쓰시겠? 사전 검열 잘못 써버리면은 문책을 당하고 큰일 나니까 사전에 뭘 쓰겠습니까? 검열을. 제가 간단하게 그냥 남북통일 기원합니다 쓰겠습니다 하니까 그거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북남통일로 날래 쓰시라요. 아니 남북통일 기원합니다 쓰려고 하는데 남북통일 하지 말고 북남통일로 쓰래요. 제가 북남통일로 그다 갖다가 방명록에 쓸 수가 있습니까? 네? 저 양심상 도저히 또 자존심도 있고 쓸 수가 없겠더라고. 내가 이거 대한민국에 왔는데 무슨 뭐 북남통일로 쓰라 한다고 쓸 수 있겠나 해서 좋다. 뭐 북남통일이고 남북통일 다 집어치우고 조국통일 기원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거이 좋습니다. 날래 쓰시라. 그래서 제가 조국통일 기원합니다 하고 저 사인을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니까 그만큼 북한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사진은 위성에서 바라본 이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요 지금 불빛이 서울이 불빛이 아주 찬란하죠. 그죠? 그런데 저 윗동네는 완전히 암흑천지 블랙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북한의 상황이 어떤가? 우리는 지금 역사의 이 한반도 이 역사의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다. 여러분 이제 통일의 때가 다가왔다. 오늘 우리 목전에 통일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은 이 한반도 통일의 비전은 과연 무엇이냐? 홍익인간의 고향 드림이다. 이번에 우리 문현진 의장님께서 힘주어 강조를 했습니다. 코리안 드림. 이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이 것은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5,000년의 기나긴 역사를 자랑하지만은 934번이내 전쟁을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대한민국이 이 역사 속에 망하지 않고 이어져 왔어요. 예. 우리 이 역사상에 수많은 나라가 나타나고 사라지고 거듭을 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강대국의 나라도 흔적 없이 사라진 역사 속에, 그러나 이 대한민국 이 조그마한 나라 대륙에 붙어가지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중간에서 위치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겪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다 돌립니다. 매일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우리가 일상 대화 가운데 난리가 났다고. 야, 오늘 시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난리야, 난리. 그 난리라는 말은 전쟁을 말합니다. 예. 전쟁을 얼마나 많이 겪었으면은 난리가 났다는 표현을 우리 일상 대화에서 그냥 평범하게 쓰고 있잖아요. 난리야, 난리.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한의 민족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이 마음속에 아주 고귀한 정서입니다. 침략을 당하면서도 원수로 대하지 않고 원수를 복수로 하겠다는 그 복수심, 그 원수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성화시켰어요. 원수로 대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성화시킨 원수의 개념이 없어요. 이 한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자, 여러분, 이 한민족의 정체성, 그래서 제가 제일 위에 한의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전쟁하지 말자. 남을 침략하고 타민족을 침략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되겠다. 하지 말자. 그게 뭐냐? 평화 애호의 민족. 평화를 사랑하고 정말로 우리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는 이 선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흰옷을 좋아했어요. 우리 선조들은 흰옷을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 흰옷을 입으면 얼마나 금방 더러워집니까? 까만 옷을 입으면 편리할 텐데, 이 흰옷을 좋아했다는 것은 그만큼 선을 사랑하는 민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백예민족이라고, 백예민족. 우리 그랬죠? 백예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렇게 불려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이 많은 민족이다. 얼마나 정이 많은 민족이길래 우리 오리온에서 여러분 만든 초코파이 알죠? 초코파이의 한자로 뭐가 한자로 되어 있어요? 정. 우리는 초코파이만 먹는 게 아니라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정을 같이 나눈다. 정을 같이 나누는 우리의. 그래서 초코파이가 오리온에서 초코파이를 만들어 가지고 정이라는 그 마케팅 전략에 활용해서 대박을 터뜨렸다. 그래서 초코파이가 맛있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이 과거에 개성공단에 초코파이가 그 개성공단 근로자를 통해서 들어갔어. 북한 사람들 초코파이 맛을 보고, 야, 이 초코파이가 왜 이렇게 맛있을까? 가면은 초코파이 좀 더 달라. 초코파이 모아놨다 집에 가서 식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초코파이를 먹고. 자, 우리는 또 정성의 민족입니다. 정성. 우리의 이 정성, 지성이면은 감천이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모친이 이렇게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천지신명에 빌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목격을 하면서 자랐어요. 자, 또 우리는 대가족주의. 여러분, 3대가 할아버지, 또 부모님, 또 손자, 손녀들 한 가족을 이루어서 대가족을 주의의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뭐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에서 밀려 들어온 가족의 시스템입니다. 원래 우리는 대가족주의 우리 민족입니다.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효문화. 우리 효를 잘못 이야기해서 중국의 유교를 중심삼고 효가 이루어졌다. 그 잘못된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선량한 정말 도덕의식이 홍익인간 정신을 토대로 한 이 한민족의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의 토양에서 독특한 부모에 대한 효심이 발동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못해서 뭐 중국의 유교에서 이루어졌다. 그건 잘못된 내용이라고 저는. 자, 이러한 한민족의 정체성이 우리의 민족의 우리의 민족성이 되어서 연면이 이어져 왔다. 여러분, 조금 전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런데 우리 여기 유동식 연세대 신학대 교수가 뭐라고 했느냐? 당분 신화는 이 천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신화다. 뭐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사명이다. 이야, 이게 대단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홍익인간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민족만이 아니에요. 우리만 잘 살자. 우리만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상은 정말 위대한 사상이 아닐 수 없는, 예, 위대한 사상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었고, 오늘 이 여러분 홍익인간의 정신을 고려함으로 바로 이 나라의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모델적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는 홍익인간의 소명입니다. 예, 이것이 고려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런 홍익인간의 이런 이념, 이런 정체성이 살아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리안 드림 홍익인간의 정신을 일깨우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창하는 새로운 나라 건설의 목표를 두고 홍익인간의 이런 정체성을 일깨우자는 운동입니다. 이 홍익인간 정신이 표출된 게 언제냐? 야, 우리가 일제 암흑기였습니다. 일제 암흑기. 여러분,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의 식민지에 나라가 없잖아요. 그 암울한 그 시대에 1919년도에 3월 1일 날 우리가 일본에게 무력으로 맞선 게 아닙니다. 우리 홍익인간의 이념이 뭐예요?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함께 더불어 살자고 하는 이 한민족의 정체성의 표출입니다. 그때 우리가 총칼 앞에 같이 우리도 총칼을 들고 나선 게 아니라 맨몸으로 나섰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위대한 정신입니까? 폭력을 쓰지 말자. 비폭력으로. 누가? 시민이 주체가 되었어. 시민이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야.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이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에 그 내용들이 홍익인간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 내용에 보니까 차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국해 인류가 평등하게 살자,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공존 동생권의 시천의 명령이다. 시천, 하늘의 명령이다. 시천의 명령이면 시대의 대세며 전 인류의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다. 천하 하물이든지 이를 막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있어요. 인류가 공존하고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다. 그리고 함께 같이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우리 평화의 세상을 이루자.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독립선언서에 담겨 있어요. 예.
그래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독립선언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인도도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똑같이 이 정신을 본받아가지고 영국의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독립을 쟁취했어요. 이것이 나아가서 1960년도에 미국의 흑인 해방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흑인 해방 민권 운동을 주창하면서 나섰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한테도 영향을 줘가지고 인권 운동을 흑인 해방 운동을 벌이고 그렇게 했어요. 자,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일본의 지배를 받은 그 암흑기를 넘어서서 또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죠? 3년 동안 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낳고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시킨 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의 서울입니까? 이번에 이 한강을 바라보면서 우리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한 가지 우리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민족이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이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평가 하면은 이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가족 문화의 침식.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2021년도 미국 퓨 리서치 센터 조사입니다. 17개 잘 사는 나라 17개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19,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어요. 뭘 조사했냐?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는 뭐냐?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는 뭐냐? 그런데 다른 나라, 호주, 뉴질랜드 해가지고 15개 나라는 제1순위가 뭐예요? 패밀리.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뭐예요? 이거 뭐라고 나와 있죠? 물질적 풍요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정말로 세계 10위권의 그런 나라로 올라섰지만은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물질 많은 게 빠져버립니다. 지금 보세요. 이 호주부터 해가지고 지금 미국까지 가족이 1순위입니다. 1순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아까 소개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대가족주의라고. 상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주의, 정을 토대로 해서 같이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 가족주의를 다 잃어버렸어요. 뭐예요? 물질 풍요가 제1로 두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야.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 추세예요. 미안하지만. 그 다음 두 번째도 가족이 아니라 뭡니까? 헬스, 건강. 세 번째가 가족이다. 세 번째 비로소 가족이다. 순위가 세 번째로 이렇게 밀려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물질로 도덕성이 무너져 있는가를 여실히 입증해 줍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이 학회 출산율 지금은 집단 자살로 가고 있어요. 제가 베이비 세대거든요. 베이비붐 세대. 우리 집에
형제들이 7명이었어요. 7명, 뭐 8명, 그 보통이었어요. 제가 살 때는. 그런데 지금은 애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요. 우리 집에 근래 우리 그 원룸 앞집에 이디오피아 부부가 살고 있어. 여기 성균관대 연구원이야, 남편이. 그런데 아기를 낳았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듣기 좋은 멜로디인지 몰라. 야, 아기 울음소리가 귀엽게 들리는 거야. 또 신기하게 들리는 거야. 야, 아기 울음소리가 났다. 우리 부부가 같이 아기 울음소리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아기 울음소리가 멈춰버렸어요. 그것도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 에티오피아의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제가 그 아기를 봤는데 얼마나 눈이 말똥말똥하고 초롱초롱하고 귀여운지 몰라. 조금 까맣지만, 야, 이게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 어떻습니까? 학교가 다 폐교해서 문을 닫고, 제가 다녔던 학교도 시골에 가니까 폐교가 없어져. 학교가 학생들 모집이 안 됩니다. 지금 봐봐요. 요게 2023년도 0.72% 학교 출산율이 2.1% 있을 때 현상 유지인데, 지금 그래서 이 상태를 보고 데이빗 콜만이 2006년도에 이미 이 인구학자입니다. 뭐라고 했냐?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이미 경고를 2006년도에 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8.15 행사를 할 때 대한민국의 광화문에 완전히 두 쪽 났습니다.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진보, 보수, 좌우 해가지고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이런 지금 위기 상황이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잡자. 위기의 상황은 항상 역사적으로 기회를 동반하더라. 이 기자가 무슨 기자죠? 무슨 기자입니까? 한자 기회 기자. 그죠? 위기는 항상 역사적으로 기회를 동반한다. 오늘 이 혼란한 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역사가 출발이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출발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무처장 박수현 사무처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비전이 뭐예요? 코리안 드림. 코리안 드림의 비전을 지표, 그 지침을 이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영국의 사학가 아놀드 토인비, 영국의 사학가 아놀드 토인비가 장차 인류 문명의 위기가 닥친다. 인류 문명의 위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왜냐?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이 가정입니다. 지금 가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이 시점이 바로 인류 문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한민족의 전통 가족주의와 효문화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되살려야 돼요. 자, 여기 우리 광복하시면 한강의 기적. 우리 여기 요게 우리
파크원 쌍빌딩입니다. 서울에 가면은 가장 랜드마크처럼 이 서울의 아름다운 이것이 예? 보이죠. 예, 이 한강의 이 참 여의도에 예. 미래 이 대한민국의 참 한반도의 통일의 기지가 되고 금융의 허브. 그래서 문 총재님의 그 유언에 따라 가지고 그 아들 문현진 의장이 이것을 완성해서 테이프 오픈식을 했어요. 자, 우리 통일 코리아 르네상스의 개막. 이번에 우리 저 상임 대표님 참석했죠, 여기에. 네. 14일 날. 야, 여기에 20개국에 여러분 이 나라는 여기밖에 없어요. 세계의 지도자들이 전현직 지도자들이 여기에 다 모였어요. 이날 우리나라에는 누가 왔느냐? 정창 우리 전 총리, 그 다음에 정우택 우리 전 국회의장, 국회의원이죠.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또 누가 왔어요? 많은 또 분들이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김진표 전 국회의장, 송석준 국회의원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날 이 700여 명의 지도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정말로 그 스피치의 내용이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예. 여기에 여러분 제가 근래 여기 그 기조연설문을 제가 읽었는데 한 4번 정도 읽었는데 여러분 정말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네. 이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내용인가를 우리의 언론들이 이걸 여기에 감동이 되어 가지고 계속 경쟁적으로 이걸 보도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은 대한민국의 80주년 강복을 맞아 가지고 이제 독립선언문인데 이거는 통일의 독트린이에요. 독트린. 앞으로 미래의 지침으로, 통일의 지침으로 이것을 밝혔구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복 80주년 한각 대축제입니다. 이날 정운찬, 정우택 우리 두 분의 대회장 공동위원장이 같이 축사를 했습니다. 아름답죠? 예. 여기에 이 스피치 내용은 정말 강렬하고 짧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제가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예?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야, 지금 요즘 매스컴에 무슨 통일교 김건희 특검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지금 문선명 총재님을 이날 정말로 당당하게 사람들은 저울질하면서 아이고 저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하고 관계없다 해가지고 그냥 관계성을 끊어버리고 이런데 여기에 우리 문현진 세계의장님은 이 가문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요걸 조금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당당하게 저울질하고 눈치 보고 한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제 가문의 유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 종정조부 문영국 목사께서 대한독립선언서 작성에 기여하고 3.1 독립운동에서 차지한 지도적 역할과 저의 선친 고 문선명 총재님과 그의 조부 김일성의 관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친께서는 흥남 북한 강제 노동수용소에서
공산주의의 참혹한 실상을 직접 경험한 이후 평생을 반공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자신과 가족을 수차례 죽이려 했고 우리 민족에 큰 해악을 끼친 바로 그 정권을 향해 1991년 직접 평양을 찾아갔습니다. 선친의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와 확고한 신념은 김일성마저 북한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비전은 코리안 드림이 유일무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한국인의 마음속에 이 비전이 뿌리를 내리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코리안 드림은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소유해야 할 비전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근현대사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종조부가 이 문중국 이 선생이 함께 했고 부친이 선친이 김일성이를 만나가지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비판하고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걸 당당하게 그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진입니다. 이게 그 사진입니다. 1991년 11월 30일 날 이 북한 순안공항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사상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 북한 그 당시에 이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가지고 만수대 국회의사당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기절초풍할 선언을 했어요. 그 영상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업으로 지내서 지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총수를 찾아가. 우리 부모래도 좀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해야 하는 분이 들어버렸지. 나만 누가 자기도 정말 없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다고 우리 조선민족 제1주의 정신하고도 신통에도 비슷하다고. 진화론이 끼져대. 제가 이제 많이 봐서 하잖아요. 진화론이 끼져대. 순종 남자이보다 상대되는 이 진화론이 정신이다. 나중에 정치를 할 수 있어. 이런 운동하고 하나님 이용하는가?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 보여도 당장 마음 세워서 마음 세워서 있지. 이는 마음 봤어. 또 사랑을 뛰어 사랑 봤어. 도저히 못하는 건 피하는 사람. 그래, 나 오늘 저 문선명 선생이 그 철학이 사상이 아주 집약해서 저희가 그 말씀해 주셔서 고대를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요것은 그 여러분 짧게 편집을 한 건데 사실은 2시간 동안 메시지 그 내용들을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이 압축된 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북한이 어딘데 지금 우리 역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같이 사진 찍고 보여줘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했어. 누가 있었나요? 아니, 감히 김일성 주체사상을 그 평양의 신장부에 들어가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소개가 안 됐지만은 김일성이를 만나가지고 2만 명의 간첩 고정 간첩들 명단을 내놓아. 명단 내놓아.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성한 몸으로 무사히 이 대한민국에 돌아갈 수 없겠구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하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역사적인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을 북한의 문을 열고 당시의 모든 것이 김일성이 그랬대요. 남한에서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문선명 총재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 아들을 김정일한테도 이야기를 했대요. 앞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문선명 총재님하고 의논해서 일을 하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 여러분 진실은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만나가지고 김일성이 만나가지고 저울질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김일성이를 만나지 못해도 좋다. 김일성이를 만나지 못해도 좋다. 내가 할 말은 여기 와서 선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오늘 정말 그 아들이 그 선친의 그 뜻을 증거하고 그것을 개성해서 이루겠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상대 상대가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조금 전에 그때 사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영국 가을 이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가 그날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십시오. 이게 그 훈장입니다. 문영국 선생 독립유공훈장, 건국훈장, 애족장, 수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그걸 쓰시고 본인이 그 이름 명단에 올리지 않고 제자를 시켜가지고 그 명단에 33인 대표에 올리고 거기 전 재산을 다 임시정부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보내는 그런 수많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희생한 이 독립운동가 문영국 정조국 할아버지 이걸 그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이 근현대사의 이 가문을 우리가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당당하게 선포를 한 겁니다. 이날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이 현 정부의 이날 세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세 가지를 제안한 내용이 첫 번째 코리안 드림 비전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라. 그 다음에 통일부를 해체하라. 통일부를 해체하고 여러분 통일부는 통일에 도움이 안 된다. 제가 북한에서 탈북한 그 고급 간부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남한에 아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쪽은 오로지 한 사람 독재자의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일관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은 통일부에서 내놓는 통일 정책이 바뀌어. 오락가락 통일 정책이. 그러니까 이걸 폐기하라. 당당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롯데 호텔에서 통일부 장관이 그날 와서 무슨 축사하고 갔는데 통일부 해체하라고 그 자리에 선포를 했어요. 그날 들었죠? 통일부를 해체하고
초당적 민간 자문기구를 설치해가지고 대국교류의 일관성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일관성을 가져라. 예. 우리 이 운동은 이제 풀뿌리 운동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때 시민이 주체가 돼가지고 시민들이 나섰듯이 이 통일은 위에서부터 정치적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통일을 이루자. 시민 풀뿌리 운동이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 운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에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만큼 이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이고 있는 그런 단체가 어디 있나요? 솔직히 해놓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코리안 드림 비전을 초중고등학교의 의무 교육으로 지정하라. 박수 한번. 이거 이날 이 세 가지를 제의를 한 겁니다. 네?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대한민국의 이제 통일의 비전을 중심 삼고 초중고등학교 젊은이들에게 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모았습니다. 그냥 뭐 일방적으로 누가 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모으자. 오늘 아까 한민족의 정체성, 홍익인간의 정체, 그 정성, 지성 간천, 티끌모아 태산, 이번에 17일반에 이 모금운동에 1697명이 동참을 해가지고 6억 5,544만 2,194원이 모아졌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이게 정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의미가 80주년의 행사의 의미가 있었다. 네? 우리의 정성으로. 왜 문현진 의장만 이 국가가 나서가지고 해야 할 일을 문현진 의장이 돈을 다 내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번에 같이 3.1운동의 그 정신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자. 한강의 기적은 경제를 부흥시켰는데 제2의 한강의 기적은 한반도 통일을 한강의 기적으로 이루자고 그렇게 참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통일운동은 그날 강건 늘 징기스칸의 이 인용을 합니다. 징기스칸의 이 말, 한 사람의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예, 여기에 선친이 아주 같이 아주를 외치게 했습니다. 다 일어서서 아주 나아자 주인자 내가 주인이다. 예? 오늘 이 코리안 드림이 내가 주인이다. 예. 그래서 모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이 꿈은 실현된다. 제가 코리안 드림 하면은 아주 한번 해보십시오. 코리안 드림! 아주! 네. 체면을 벗어던지고 자존심을 벗어던지고 정말 참 그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 문현진 의장은 그 선대의 그 유업을 그것이 그분 한 분의 어떤 나라입니까? 함께 같이 더불어서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자고. 오늘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문영국 할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에요. 나중에 이 참 그분이 해방이 되고 드디어 이 독립을 맞이했어요.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저 강원도 정선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후학을 가르치다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그 공적이 드러났어요. 아까 그 훈장을 받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런 코리안 드림의 그 홍익인간의 그 이념을 중심 삼고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나아가야 돼. 그게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코리안 드림 주인 정신을 가지고 함께 이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 이 코리안 드림 이 책은 이 텍스트입니다. 우리의 텍스트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한테 앞으로 이 읽기 돌아가면서 이것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같이 읽고 이걸 생활화해 가야 되겠어요. 엘빈 토플러가 미래 이 한국이 미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장벽이 이 대한민국이 38선으로 갈라지고 난 뒤에 우리가 사실은 열차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네. 열차가 만주로 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세계 유라시아의 그 문명의 꽃을 피우는 미래 여러분 한번 통일이 된 미래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정말로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미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올 것이라고 라빈드라나드 타고르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네, 동방의 등불, 일찍이 아세아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네, 이 대한민국이 암울한 그 일제시대의 시성 타고르가 예언적인 시를 이렇게 읊었습니다. 한반도에 통일이 되면은 이 한반도에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세계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 세계에 지금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러시아, 중국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국들이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 통일이 결국은 이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로운 나라. 뭐 북한식의 통일도 아니고 남한에서 흡수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코리안 드림을 중심 삼고 새로운 도덕적인 모델 국가를 이 땅 위에 세우는 겁니다. 뭘 가지고? 코리안 드림. 여러분 홍익인간의 이념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널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코리안 드림으로 한반도 통일의 그런 비전으로 제시한 사람이 문현진 의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은 그냥 단순한 공간적 통일이 아니고 가치의 통일, 그 비전의 통일이고 미래 모델, 세계를 위한 대한민국 건설입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